상담 오시는 아내분들 중에서 남편한테 만만하게 보인다고 이게 걱정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? 많죠. 예. 꼭 그 문제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. 예, 뭐 남편의 외도라든가 또는 이제 부부 갈등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우리 남편이 저를 무시합니다. 우리 남편이 저를 막 개무시해요.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.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는 부부 상담이 단골이에요. 너무너무 많아요. 자, 그러면 만만하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만만하다는 거 뭐냐면 상대방을 쉽게 생각한다, 쉽게 대한다, 어려워하지 않는다,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. 상대방이 쉽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사실은 남편이 나를 너무 어려워해요, 이것보다 남편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, 이게 차라리 나아요. 부부라면 서로 어려워하면 안 되죠. 차라리 편한 게 좋잖아요. 자, 근데 그 아내분들이 오셔서 상담 중에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무시합니다, 남편이 저를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볼까요? 그 심리가 도대체 뭔가요?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아요. 만만하다 표현을 이제 무시로 바꾸면, 남편이 나를 진짜 무시하는 것과 가짜 무시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 진짜 무시, 가짜 무시가 뭐냐면요, 이 개공포증을 비유로 들면 이해가 쉬워요. 자, 이런 개가 있어요. 주인이 아무리 이뻐해도 막 광역병 걸린 미친 개처럼 막 계속 으르렁대. 아무나 보면 막 물려고 덤벼들어. 그런 개는 진짜 미친 개예요, 그죠?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으르렁거리고, 주인이 밥을 줘도 으르렁거리고, 막 아무거나 물어뜯고, 이런 미친 개들 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진짜 무서운 개예요. 그런데 개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개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요, 개들이 멍멍 쥐어도 막 놀라 자빠져요. 그렇죠? 그러면 전자의 개는 진짜 무서운 개예요. 근데 후자의 개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개는 안 무서운 개도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진짜 무시는 그 미친 개처럼 아무나 막 무시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어요. 그런 남자들은 진짜 다 무시하는 남자들입니다. 그런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 상담 대상이에요. 그 남자들이 치료받아야 돼요. 그리고 같이 살 대상이 아니에요. 살면 안 돼요. 그럼 가짜 무시는 뭐냐? 남편은 날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어. 근데 내가 일종의 무시 공포증, 뭐 무시 혐오증,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해.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요. 그런 경우에 가짜 무시라고 할 수 있다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? 예, 한번 살펴봐야죠. 남편이 나를 진짜로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, 일단 성차별 의식이 굉장히 강한 남자들이 있어요. 남녀차별, 뭐 가부장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어디 여자가 뭐 이런 거,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들,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. 그럼 부인분도 여자니까 무시하는 거예요. 나쁜 남자죠. 예. 두 번째로, 이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성과 지향주의, 1등 지향주의에 빠진 사람들, 또는 어릴 때 이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,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으로,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살아가요. 자기가 뭘 못한다는 말만 들어도 막 파르르 거려요.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만 돼도 막 파르르 떨어요.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건 아내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. 세 번째가 뭐냐면, 1등 지상주의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열등감이 강했고 어렸을 때 억압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걸 보상받으려 합니다. 그게 폭력이에요. 폭력으로 상대방을 딱 눌러서 자기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거죠. 그래서 아내분한테 폭력성이 강하다,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미친 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가, 기본적으로 왜 말투 이런 거 볼 때 나한테만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남들 비하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. 세상 만사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다니고 막 자기가 제일 잘났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, 그 성격이거든요. 비군 인격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런 사람들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미친 개에 가깝다. 그런 경우는 헤어지십시오. 헤어지셔야 됩니다. 왜냐면 미친 개를 걔가 어떻게 삽니까? 아무리 좋은 말도요, 계속 들으면 지겨운 법인데 계속 욕먹고 어떻게 살아요? 빨리 헤어지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로 이제 가짜 무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, 내가 성차별의 관념과 그 이성에 대한 적개심이 큰 분들이 있어요. 내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성차별을 많이 받았다. 꼭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그냥 형제간의 차별도 포함해서 차별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.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.
특히 남녀 차별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럼 남자보다 조금만 못나도 내가 파르르 거리는 거야. 저 새끼가 나 무시했어 이러면서. 그러면서 남자는 이겨야 될 대상이다. 내가 남자와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다. 남녀 차별을 내가 보상받고 살아야 된다.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어떤 작은 행동만 보여도 네가 나 무시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두 번째로 나의 열등감이 있죠. 나의 열등감. 굉장히 성과지상주의로 양육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평소 이뻐하지 않아요. 그러다가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거나 1등하면 그때만 이뻐해. 1등 할 때만 이뻐해. 안 그러면 안 이뻐해.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쁨 받기 위해서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나를 편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여. 그럼 감히 네가 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열등감이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열등감이라 느끼지 못하죠. 하지만 이것 또한 열등감입니다.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가짐. 그것도 열등감이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무시를 안 하는데도 본인이 무시라고 느낀다라는 얘기예요.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의존성을 억압한 경우입니다. 의존이라고 하는 건요.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나는 당신이 필요해 라는 얘기가 의존이에요. 난 당신이 필요해 이런 게 의존인데 의존하지 못하면 그 남편의 자리가 없어요. 즉, 난 네가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. 의존성이 억압돼 있으면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릴 때 도움받지 않고도 잘 사신 분들이에요.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도 내가 성장을 잘한 경우.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어머니가 경제 현정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어릴 때 엄마 사랑도 내가 포기하고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보호도 포기하고 혼자 내가 밥해서 먹고 동생들 키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장을 했어. 그럼 나의 독립성이 즉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었다고. 그럼 내가 의존을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 옆에서 외로움을 느끼다가 어느 날 아내의 빈자리가 보여. 그래서 남편이 딱 나섰어. 여보, 내가 이거 해줄게. 뭐 변기가 고장났어. 싱크대가 고장났어. 그러면 여성분들이 고치기 좀 힘들잖아. 남자분들이 이제 렌치 이런 거 가지고 뚝뚝뚝 고쳤단 말이야. 그러고 나서 남편이 딱 부인한테 이러는 거야. 여보, 나밖에 없지? 왜? 나도 당신의 남편이다. 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메시지예요.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의존성이 억압된 아내분들은 야, 제가 나 무시하나?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여보, 나밖에 없지?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도 남편이지? 이런 얘기인데 제 남편들의 그런 태도를 네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의존성이 이상한 일이니까. 독립성이 정상이고.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?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 트라우마입니다. 트라우마. 남자에게 폭력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네, 성폭력을 포함해서 이제 성폭력보다도 더 이제 심한 게 뭐냐면 자주 보이는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막 때린 경우. 자,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려요. 그 아버지가 편안해요, 무서워요? 무서워. 예, 옆에 못 갑니다. 무서워요. 무서운 사람한테 어떻게 의지해요? 의지 못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무서워서 옆에 못 가는 거예요.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밀어내니까 외롭죠. 그리고 남편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. 네가 나 무시하냐? 이렇게. 그리고 막 승질을 내요. 화를 내요.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?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십니다. 상담 과정에서 이거 되게 많이 보여요. 부부 상담하다 보면 어릴 적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비슷한 모습이라도 나오면 무서워서 멀리 떨어지시는 거예요. 그럼 남편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죠. 아,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해서 멀어지는구나. 그 남편 입장에서 오해했으니까 속이 상하잖아. 그래서 화를 내. 화를 내면 아내는 더 멀어져. 그 남편은 쫓아가면서 화를 내. 악순환이 막 연속인 거죠. 아내분은 이제 또 남편을 오해하는 거예요.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.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겁니다. 자, 앞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첫째는 이제 내가 성차별 받고 큰 경우, 두 번째는 내 열등감이 큰 경우, 세 번째는 내가 의존성을 억압하고 너무 독립적으로 산 경우, 네 번째는 이제 내 트라우마, 특히 남성 폭력성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말씀드렸는데, 이런 네 가지가 있으면요, 이거는 꼭 내가 바뀌어야 돼요.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, 이건 내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혐오 반응이라든가 또는 공포증 반응이 있는 겁니다. 이런 분들은요, 예수님이나 부처님하고 살아도요, 저는 무시당해요 이러고 살아요. 예수님이나 부처님하고 살아도 못 삽니다.
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네 가지는 어떻게 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면은 한번 상담에 오셔서 심리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.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,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라는 걸 제 영상을 보고 깨달으셨다면 딱 한 번만 오세요. 한 번이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또 비용이나 시간이나 거리 문제도 있고, 그런 분들은 우선 공부부터 하십시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요, 남자는 어떤 존재고 여자는 어떤 존재냐, 그리고 열등감이란 무엇이냐, 의존성이란 무엇이냐, 또 사랑이란 무엇이냐, 상호 존중이란 뭐냐,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일단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 학습된 거를 내가 공부해서 재학습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상담이라는 게 과거에 학습된 걸 탈학습하고 재학습하는 과정, 이게 심리상담이에요. 사실 그걸 스스로 하려면 과거에 배운 것들을 일단 부정하시고 내가 스스로 재학습을 해보는 거죠.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. 공부하시다 보면요,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향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럼 공부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제 유튜브에 내용 되게 많고요. 클래스유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제 강의가 있어요. 그거 보셔도 되고,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무궁무진해요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? 네, 남편이 나를 왜 무시하는가, 저 남자는 나를 맨날 왜 개무시하고 살아가지? 라고 생각하실 땐요,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, 아니면 내가 무시에 어떤 혐오나 공포 측정 반응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요, 그냥 헤어지세요. 그 사람 못 고쳐요. 이상한 사람이에요. 예, 그러니까 헤어지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내가 무시받는 것에 대한 공포 측정 반응이나 어떤 혐오 반응이 크다고 하다면 그럼 본인이 수정하셔야 됩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